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박병훈 따라하기. 예.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정도 이제 그를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법의 줄자를 개발한 베이글랩스라는 한국 기업이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일단 이 줄자가 마법이라는 것은 내용을 보시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AI와 패션의 만남. 스티치픽스라는 이제 미국 업체인데요. 옷이 없는 의류 쇼핑몰입니다. 그 가능해요? 예, 가능하니까 제가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한번 들어갈까요? 네. 한 달 만에 15억 모은 예, 마법의 줄자. 베이글랩스. 네, 이게 가능합니까? 예, 참 저도 이걸 기사를 읽으면서 참 가슴이 뭉클했는데요. 네. 이 업체는 이제 2016년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스타트업이고요. 네. 전 세계 이제 1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지금까지는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네. 출범한 지 5개월밖에 안 된 스타트업인데요. 투자금만 벌써 15억이고요. 엄청나네요. 이전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한 전 세계 창업 기업 중 상위 0.4% 이내에 드는 아주 큰 실적을 냈습니다. 네. 이 업체는 이제 그 이외에도 이제 한중 청년 혁신 창업 경진대에서 우수상, 네. LA에서 이제 스마트 데모데이에서 19개 기업 중 1위, 도전 K 스타트업에서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창업 1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네. 가능한지에 대해서 참 너무 의아해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더 들어가 보니까 네. 그의 베이글랩스는 이제 전 세계 이제 한 100여 개 국가의 의류 및 헬스케어 업체 베이글을 이 베이글이라는 전자 그 줄자를 3만여 대를 판매한 21억의 그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이 줄자를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줄자로 길이를 재고 이 숫자를 손으로 기입해야 되는, 다시 줄자로 또 들어서 길이를 또 재는 이 반복을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걸 싹 없애고요. 네. 이제 굴리기만 해도 길이값이 표시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이저를 발사해서 30m까지는 이 자동으로 길이가 측정이 되고요. 이 측정한 길이는 스마트폰 웹이나 전용 PC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요, 의류 수백 벌 사이즈를 측정하는 대량의 길이를 측정하는 어떤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작업장에서 이 측정값을 가지고 자동 정리 및 분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빠른 이제 제품 라인업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이 베이글랩스 창업자의 그 박수홍 대표는 이 패션, 헬스케어 그리고 건축 등 많은 분야의 이 길이 측정 작업을 효율화시키는 것에 관심이 되게 높았는데요. 여기서 한번 밑줄 긋고 한번 물어볼까요? 네네. 화가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초상화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얼굴이 가장 표정이 많고 어려운데. 네네. 게다가 이제 그 인간의 신체를 길이와 개량화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예, 개량화가 쉽지는 분명히 않을 겁니다. 근데 네. 이 업체에서 지금 이 업체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이런 겁니다. 그 길이 측정뿐만 아니라 고객의 신체 사이즈들을 이제 측정에 대해서 그 길이 데이터를 얻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그거를 다 합치면요 빅데이터가 되죠. 그렇죠. 그럼 그 빅데이터가 되면 그게 어떤 데이터의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정보를 뽑아서 어떤 특정 분야에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납기도 빨라지고 어떤 제품 생산도 빨라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체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효율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막연히 우리가 1m 70, 1m 80 몸무게로만 봤던 예, 인간의 그렇죠. 신체가 예. 구체화, 개량화 전문화된다는. 예, 맞습니다. 예. 이 박 대표는 창업 전에 이른바 엘리트 코스를 밟았는데요. 네. 뭐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보더라고요. 예. 네, 미국의 이제 존스 허킨스 대학에서 기계공학과 응용수학을 하셨고요. 네. 그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기계공학 박사까지 이제 과정까지 마치시고 예. 한국에 와서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4년 만에 이제 회사를 박차고 나옵니다. 네. 그 박차고 나온 계기가 이 공학 전공자로서 이제 학교와 기업에서 장기간 연구 및 이제 실험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네. 줄자로 길이를 재고 일일이 또 이걸 적어야 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자꾸 이거 적다 보니까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라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줄자라는 창업 아이템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박 대표가 말하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 워치 있지 않습니까? 네. 스마트 체중계, 스마트 온도계 등 측정계 대부분이 디지털화가 됐는데 네. 이 줄자만은 아직도 아날로그를 사용하고 있어서 네. 이 문제의식을 갖고서 이 스마트 줄자를 이제 갖고서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예.
이 스마트 줄자를 통해 길이 측정 작업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을 하고 네. 공간과 신체 사이즈는 측정된 결과값을 다른 가치로 창출할 수 있는 매개물로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길이 데이터를 확보하면 어떤 이 플랫폼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저장 분류된 이런 재가공된 어떤 검색을 통해서 이 소프트웨어와 함께 공급되는 기업 간의 비즈니스 모델이 또 하나 또 창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 디지털 길이 측정 기반으로 한 의류 착용 이제 시뮬레이션도 개발을 했는데요. 네. 의류 매장에 이제 방문객이 옷을 고르고 이 스마트 줄자로 신체 사이즈를 측정한 뒤 해당 옷을 방문객에게서 어느 정도 잘 맞는지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고른 옷을 일일이 입어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어집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해 이제 12월에 파주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의류 매장에서 시범 서비스를 마쳤고요.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상용화를 목표로 막바지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이 이제 박 대표의 최종 목표는 전 세계 모든 가정에 스마트 줄자를 하나씩 배치하는 건데요. 네.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판매를 동시에 전개하고 그리고 패션, 건축, 헬스케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군에 스마트 줄자를 이 유용한 툴로서 받아들이게 한다면 수요는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엄청난 이게 작은 출발 같지만 예.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마법의 줄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굉장한 그 아이디어의 출발이네요. 게다가 이 양반의 공부 방법도 내용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되고 공학자가 패션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뜬금없는 얘기가 될 수 예,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이런 것들이 아주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예. 그 상당한 그 자극자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품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예, AI와 패션의 만남, 예. 이 가능합니까? 옷이 없는 의류 쇼핑몰, 그러니까요. 스티치픽스. 예. 예, 이게 지금 매년 미국에 있는 각종 매체에서 다루는 최고의 이제 그 패션 의류 업체인데요. 네, 작년에만 약 1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요. 네, 나스닥에 이제 상장된 미국의 퍼스널 패션 스타트업 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네. 기업 가치가 무려 4조 원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네요. 예, 거대 기업으로 벌써 시장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왜 자꾸 언론에 이렇게 장안의 화제가 됐느냐 하면요. 스티치픽스가 왜 의류 산업의 미래인가? 벌써 미래가 왔습니다. 이 기업의 시작은 이제 직장 생활과 MBA를 같이 하던 이 시간 부족에 너무나 시달렸던 이 카트리나 레이크라는 34살의 여성분이 5명의 직원과 보스턴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스티치픽스의 서비스는 아주 명쾌하더라고요. 네. 뭐냐면 사용자가 자신의 스타일과 치수, 피부색, 신체 컴플렉스, 네. 즐겨 입는 색, 브랜드, 예산 등을 설정해서 딱 하면요. 스타일링비 20불을 먼저 선결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를 기반으로 AI가 알고리즘을 이제 사용자 라이프 스타일을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전문 스타일리스트가 그 고른 것 중에서 5점을 또 다시 골라서 네. 액세서리랑 같이 배송을 하면 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건 결제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반품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모든 과정이 이제 발생되는 이제 어떤 배송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스티치픽스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하고요. 네. 일단 한 점만 구매를 하셔도 이 스타일링 비용 20불은 다시 돌려주고요. 돌려주고. 만약 5점을 다 구매하시면 25%를 할인을 받습니다. 네. 근데 사용자가 만약에 이 구매와 반복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시게 되면 AI가 이 분석 대상의 회차가 반복될수록 취향 적용률은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예. 이렇게 요런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거는 4가지의 있던 서비스 요소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큐레이션 커머스라는 네. 이야기입니다. 이 큐레이션이라는 어떤 거를 제안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물관에도 가면 큐레이터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똑같이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큐레이션 서비스는 바쁜 현대에서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네.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취향별로 제품 서비스 이런 거를 선별해서 이제 시간 절약과 니즈 충족에 동시를 이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이제 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취향과 이용 기록을 분석해 정확한 큐레이팅을 하는 서비스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그렇죠. 갖게 되는 겁니다. 네. 예. 이제 두 번째는 간소와 정확도인데요. 네.
이 간소화 정확도를 위해서 이 업체는 넷플릭스의 알고리즘 개발자인 데이터 전문가 에릭 콜슨이라는 이제 이 분을 영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주로 하게 됐던 거는 이 넷플릭스라는 데가 영화를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영화를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자기가 거기다가 저는 뭐 스릴러를 좋아해요, 뭐를 좋아해요, 이렇게 액션을 좋아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 알고리즘을 갖고서 영화를 추천해주는 사이트입니다. 그거의 알고리즘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 밑에 80명의 이제 데이터 과학자들이 스티치픽스의 AI 알고리즘을 담당하고 그 전문성을 입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최초 이제 설정한 어떤 구매 반복 기록, 그리고 SNS 계정, 거주 지역의 기후 등 100개에서 150가지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스타트업 초기 이제 그 레이크 CEO와 직원들이 소비자의 특징과 취향을 엑셀 시트에 이렇게 하나씩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 부분을 AI 알고리즘이 대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충성 고객이 늘어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람과 AI의 협업입니다. 사람이 이제 소화할 수 없는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AI가 맡아서 10대까지 경우의 수를 이렇게 추리면 전문적인 판단력과 직업적 센스를 가진 3,400명의 이 사람, 즉 스타일리스트가 소비자에게 보낼 최종 아이템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양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100개에서 150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거는 AI가 하고, 이 질적인 문제, 이제 보낼 제품이 정말 사람한테 이게 좋은 건지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건 사람이 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AI와 사람이 한마디로 딱 한 하이브리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말 참 어려운 말이네요. 하이브리드네요. 그리고 아이템을 어떻게 또 레이어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을 뭐 어떻게 껴입을 건지, 어떤 거를 이제 착용을 할 건지의 매치도 이 스타일리스트 조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기회와 경험을 이제 서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기술로 완벽히 채울 수 없는 어떤 센스와 감성은 이 사람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스타일리스트들이 보완을 하게 되는 아주 스티치픽스만의 노련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AI 디자인인데요. 스티치픽스는 이미 600여 개의 브랜드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그 최근에 고가의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도 이제 그 갖고 왔는데요. 유저들이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시중의 옷을 골라주는 게 아니라 분석한 이런 어떤 데이터로 취향을 바탕으로 이상적인 옷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옷을 이제 자기가 취향이랑 해서 스타일링 비용을 선불을 내면 AI가 그거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3D 이제 입체 패턴 그 기계가 그때 이제 제품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옷이 없는 쇼핑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의 부조화스러운 경우 사람이 대부분 이제 수정하는 AI와 사람의 협업 방식으로 어떤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쉽게 다른 부분들이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제품 완성도나 고객의 만족도를 봤을 때 사람이 디자인한 제품만큼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이제 스티치픽스의 의견입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역시 3,400명의 스타일리스트하고 그렇죠? 마지막에 그 AI 디자인에서 역시 그 인간과 같이 협업하는 하이브리드 방식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인간을 띄워놓고 AI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 나중에는 이제 뭐 더 앞서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의 감성 부분까지 터치를 할 수 있는 AI는 아직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기업 입장에서 보면 AI와 여기서 공급하는 정보나 내용의 선도적 그 가능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 업체를 지금 따라하는 많은 업체들이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딱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아마존도 있고요. 그리고 뭐 타미 힐피겨라는 그 브랜드도 있고요. 이런 업체들이 이 스티치픽스와 같은 똑같은 이제 이 알고리즘을 갖고서 이제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예시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다. AI를 이용해서 맞습니다. 빅데이터. 자, 종합적으로 말씀 정리해 드릴까요? 좀 어려운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냥 쉽게 따라와야 될 거예요. 쉽게 예전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 옷 장사를 해도 재고를 갖고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옷이
재고가 없어도 장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신 그만큼 많은 자본들이 필요하겠지만 좀 더 이제 그거를 이제 이게 데이터화가 되고 빅데이터가 되고 그러면 이 청소년분들도 그 빅데이터에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사업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